그 꼭 얘기해 주세요. 녹화가 안 됐다고. 어떡해. 일단 6억 이상 거래가 몇 개 나와야지 이제 6억 그쵸. 자리 잡았다. 이거저거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얼마 차이가 아직 안 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자의를 매매를 신혼부부들 많이 하셨어요. 여기가 학원이 좀 대박이에요. 단순하게 그거 같은데요? 매점갭 작아서? 매전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지저분한 건 좀 치워야 아니요, 괜찮아요. 더 자연스러운데요. 아 그래요? 좀 네. 지저분하니까. 어젠 잘 갔다 오셨어요? 어제 어디 갔었죠 제가? 덕화 간다고 하셨는데. 아 갔다 왔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였나? 네, 그저께였어요. 그저께. 네 맞아요. 네. 네, 덕화할 때 미분양부 지인이 네. 좀 봐달라고 해서 이제 구경하고 왔습니다.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울산에 전세가 잘 없다 보니까 거기도 전세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전세 많이 올라왔던데. 그렇죠. 다 4억 뭐 여기나 거기나 전세는 전반적으로 신축은 전부 다 4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좀 외곽도. 외곽이 4억이면 정말 많이 올라오고. 네, 4억. 근데 전세가 없어요. 한 개인가?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녹화가 안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녹화가 안 된 부분을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전세 물량이 없는 상태이고 전세가도 입주장 대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실거래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은 실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갱신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전월세 실거래를 보시면 정확하게 5%만 인상해서 갱신 계약된 세대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입주 때 실거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임차를 주고 타구로 이동하시거나 이직 등의 사유로 임차를 놓으시는 분들은 현재 전월세 시세를 반영해서 신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실거래 데이터를 보시면 신규 계약들이 눈에 보이시죠? 신규로 계약이 이루어진 임차 물건들의 실거래 가격 추이를 보시면 작년 말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4억대 거래도 많이 보이죠. 세입자분들은 갱신권 사용이 가능한 분들은 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한 상태이고 여러 사유로 갱신권 사용이 안 되신 분들은 자의 내에서 전월세 가격을 더 주고 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재 전월세 물건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손바뀐 거래나 임차 거래가 활발했었고 지금은 거래가 다소 뜸하다고 합니다. 입주 4년차 정도 되었을 때 입주장 전월세 갱신권 물량이 소화되고 나서부터가 진정한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이어서 소장님과의 대화를 들어볼게요. 6억을 넘기가 지금은 조금 쉽지 않네요. 매물이 없을 때는 꼭 입주하셔야 될 분이 6억 원저리의 거래가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물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또 가격이 또 조정이 가능하고 그러면 일단 6억 이상 거래가 몇 개 나와야지 이제 6억 그쵸. 자리 잡았다.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치면은 송정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맞아요. 항상 저도 송정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보거든요. 네. 네. 송정도 아직은 좋은 시절에는 이제 막 그 이상 거래된 막 됐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6억을 커트라인을 삼아서 이제 못 넘어가고 맞아요. 간당간당하게 막 이렇게 있거든요. 송정이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네. 사실 송정에 계시는 분들은 다 주거만족도 높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동하거나 다시 이렇게 남구나 이렇게 뭐 나올사는 이미 나왔고 그 전에 나왔고 이미 한 2년차 때 바로 나왔고 지금은 계속 지금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분들도 뭐 딱히 지금 상태에서는 이동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2년 차다 보니까 네. 지금 팔고 뭐 남구 갈래요 의무도 있고 그냥 내가 굳이 뭐 6억 못 받을 거면 그냥 안 팔게요. 이렇게 다시 이제 물건을 거두시는 분도 있고. 네. 네. 아마 지금 안 파시고 뭐 2년, 뭐 3년, 4년 지나면 송정처럼 굳이 이제 그때는 내가 뭐 8억, 9억, 10억 주고 안 가고 그냥 여기 살겠다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이제 학교 뭐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남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남구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컨디션의 아파트 가려면 10억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컨디션 집이 아직은 없으니까. 없죠. 네. 그때 되면 애들 다 크지 않을까요? 자이 브랜드의 대단지인데 나름 아파트에서 이런저런 뭐 행사도 많이 하고 좀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하자보수 2년차 또 그것도 신경 쓰고 있고. 여기 입주민 그 한마당인가? 아, 네, 축제. 그거 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네.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1주년. 일대일 쪽에서 노력을 되게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시죠. 젊으신 분들이 많이 네, 일대일 아무래도 쪽에 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입주민 구성들도 되게 나이가 좀 젊으시겠다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도 전세가 4억이 넘는데도 네. 뭐 대부분 신혼부부들 맞벌이 요즘 하잖아요. 네. 뭐 전부 다 여자친구 의견이 제일 중요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뭐 어느 정도 감당은 할 수 있으니까 네. 대출을 많이 내서라도 처음에는 동구에 어디 뭐 보다가 자의를 보고 나면 다른 데 못 못 가는 가죠. 거죠. 네, 못 네, 가죠.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자의로 오시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전세는 이제 그런데 매매는 또 생각이 그쵸, 달라지고. 그건 좀 다르죠. 매매는 일단 내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질까봐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결국에는 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 아이 교육은 사실 지금 당장 안 닥친 부분이다 보니까 둘 다 뭐 동구에 그 직장이 있고 그러면 그냥 고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가 매매를 많이 하신 게 어차피 맞벌이고 네네. 애 커서 뭐 학교 가려면 아직 멀었고 그렇죠. 그 사이에는 그래도 내가 신축을 살고 싶고 대부분 여기 입주할 때는 저희가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기본적인 옵션들은 어느 정도 다 하신 세대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얼마 차이가 아직 안 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자의를 매매를 신혼부부들 많이 하셨어요. 상가는 그때 제가 몇 월 달이었더라? 한번 쭉 돌아봤었는데 상가도 제가 많이 나가 있던데. 그렇죠. 이제 거의 네. 많이 나갔죠. 네. 그리고 학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여기가 학원이 좀 대박이에요. 학원이 정말 잘 돼요. 잘 돼요. 네. 근데 학원이 특이한 게 여기가 2단지보다 1단지 쪽에 많던데. 원래 이제 저기를 상가 분양할 때부터 네. 1단지를 이제 에듀존이라고 학원을 조금 많이 넣었죠. 네. 그리고 평수가 네. 좀 큰 것들이 저기 학원이 좀 있었고요. 아. 하긴 2단지도 네, 큰 평수가 좀 있긴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2단지에도 학원 많아요. 많고 저기는 좀 예체능이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1단지는 골고루 다 있어요. 수학 뭐. 근데 다들 처음에 여기 오실 때 선생님들 엄청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 이제 콧노래 부르고 다니신다고. 그만큼 잘 돼서 몇 군데 학원은 옆에 호실까지 터서 확장하셨어요. 학원을. 네, 그렇게 치면 여기가 임대료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감당이 된다는 거죠. 네, 수요가 그러면 많죠.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여기 집에 와서 단지 내 상가에 있는 학원들을 다 이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멀리 안 보내시죠. 이러면은 고학년인 같은 경우에는 간식만 챙겨놓으면 집에 가서 가방 벗어놓고 간식 먹고 학원 가방 메고 다시 학원 가고. 네네. 이게 단지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거니까. 이루어지죠. 네. 차 태워서 보내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하게 이 뭐.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크겠다, 그죠? 네. 이러면은 딴 데 못 갈 텐데 이사를.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네. 아이가 뭐 크고 나면 크고 나면은 이제 뭐 어디 가든 그래서 상관없는데 상관없죠. 얘가 한참 이제 학교 다니고 하는 네네네. 이제 학원 보내고 네. 하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맞아요. 네. 고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면 4학년 그렇죠. 정착을 해야겠죠. 그 당분간은 초등학교 때는 이동하기는 좀 쉽지 않죠. 학년기에 맞춰서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입주할 때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많이 어린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셨어요. 여기에요? 예. 왜냐면 전세가가 높으니까. 이게 투자자 얘기하니까 제 생각이 나는데 언제였더라? 2달인가? 석 달 전쯤에 네. 동구 쪽에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긴 들었어요. 지금도 들어오고 계세요. 단순하게 그거 같은데요? 매정갭 작아서? 매정갭. 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얘기하세요. 8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매정갭만 보고 들어온다.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근데 있겠죠. 어차피 분양권은 없잖아요, 동구에. 없죠. 분양을 안 했으니까 분양할 것도 없고. 그러면 다 갭투인데. 그러니까 해서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정고점이 아직 회복은 안 했으니까. 매매가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5평이 4억 초반이 좀 있었어요. 네. 그때는 4억 한 2천 이렇게 거래되면, 근데 그때는 또 전세가가 3억 5천까지는 아니었고, 네. 그래서 그 전세가가 올라가던 시점에 매매가 싼 거는 갭 한 8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네요. 근데 지금은 최소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네, 가능하고. 전화 오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3D 초반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자이 때 그 많이 봤죠. 네. 3D. 네. 자이 때 참 그 얘기를 하자면 그때 조망 찍어주는 시뮬레이션을 제가 200명 넘게 해줬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거 찍어준다고 하니까 그냥 몇 등 몇 등 찍어주세요, 몇 등 몇 등 찍어주세요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쪽지랑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 기억나는 건 딸이 그때 당시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나? 그래서 창밖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 호실에서 그 뒤쪽으로 큰마을 저수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가 보이던가요? 네, 보였어요. 오. 정확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마큼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몰라. 백사별고동인가 보다. 네. 왜냐면 그때는 그 직방에서 3D 하기 전이었거든요. 3D 서비스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제가 찍어드리는 게 다였으니까 찍어보니까는 큰마을 저수지가 잘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큰마을 저수지 잘 보입니다. 이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계약하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약간 그냥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네. 벌써 그게 한 5년 그렇죠. 좀 됐죠. 네. 언제였나? 5년 좀 됐겠네. 그때 한참 코로나 때 맞아요. 모더라스 2000. 오픈을 처음에 하려다가 연기해가지고 오픈하고 뭐 20년 3월인가? 20년도 3월에 오픈하려다가 5월달에 오픈했을 거야. 그 저희가 계약을 보통 한 6월쯤에 했었고 네. 그러니까 세월이 빠르네요. 세월 빠르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입주해가지고 2년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벌써 2년 차. 네.